이번 주에도 메이저 브랜드와 마이크로 브랜드 또 이슈들로 나눠서 살펴볼 예정인데 메이저 브랜드가 꽤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7월 마지막 주 시계 소식 출발합니다. 메이저 브랜드부터 살펴보죠. 오메가의 인스타그램이 심상치 않습니다. 약 일주일 전부터 문어치와 관련된 피드를 하루에 하나씩 업로드하는 중인데 달 착륙을 기념하고 있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유명세가 덜한 버즈를 전면으로 내세워서 영상을 업로드하는 중입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마치 새로운 문어치 에디션이 출시되는 것 같은 뉘앙스가 강한데요. 그래서인지 초반에는 팬들의 기대감이 높았지만 업로드되는 영상들의 새 모델 떡밥은 줄고 있기 때문에 그냥 버즈를 기억하는 하나의 이벤트라고 추측하는 중입니다. 글라스 위트는 세븐티스 크로노그래프 파노라마 데이트 모델에 몇 가지 모델을 추가했습니다. 기존 모델의 색상 옵션 추가로 보시면 되겠고 올리브, 오렌지, 터콰이즈 컬러입니다. 이 중 오렌지와 터콰이즈 모델은 각각 100개 한정판이고요. 70년대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은 모델이라고 알려져 있고 글라스 위트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디자인과 컬러가 특징입니다. 다만 한국에서는 글라스 위트 자체의 인지도가 높지 않고 또 대표하는 모델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니까 빠르게 넘어가죠. 브로바는 또 새로운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클래식 월튼 GMT라는 모델입니다. 43mm라는 비교적 큰 사이즈에 GMT 시계답게 지구가 그려진 다이얼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미오타 최초의 포핸드 GMT 무브라고 알려진 9075를 사용했고 30m 방수 성능에 두 가지 색상 옵션이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지만 가격은 약 $880로 공개되었네요. 브로바의 시계들이 좀 매니아틱한 디자인 요소가 많아서 호불호가 세게 나뉘는 경향이 있는데 심지어 예쁘기까지 한 이 시계를 시작으로 인기를 끌 수 있는 모델들이 증가하길 바라봅니다. 그랜드 세이코는 헤리티지 44GS의 55주년 기념 한정판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모델명은 SBGI009고요. 신슈 산맥의 보름달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SLGH009라는 모델과 외관은 거의 비슷해 보이기도 하면서 또 소소한 차이가 보이기도 하네요. 1500개 한정판의 40mm 케이스 사이즈, 100m 방수 성능, 수동식 스프링 드라이브 9R 31 무브먼트 등이 주요 특징이고 가격은 $8,100로 책정되었습니다. 저는 드레스워치류에는 별 관심이 없는데 그랜드 세이코 시계들을 볼 때마다 두근거리는 걸 보면 잘 만든 드레스워치를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인가 싶기도 합니다. 당장 지난주 소식은 아니긴 하지만 론진에서도 재미있는 제품들이 있어서 보여드립니다. 하나는 스피릿 파이오니어 에디션이고요. 간판 모델이라 할 수 있는 스피릿과 크로노그래프가 결합된 형태의 시계입니다. 스피릿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별 5개가 상단부로 이동한 게 특징이고 이게 호불호는 조금 있지만 저는 론진의 클래식함이 잘 표현되는 것 같아서 무척 마음에 듭니다. 또 하나는 울트라 크론 박스 에디션입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 선택 옵션이 추가된 건데 기본으로 제공되는 2개의 스트랩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하나는 나토와 가죽 스트랩, 또 하나는 나토와 스틸 스트랩입니다. 두 옵션의 가격차가 크지 않아서 선택하신다면 스틸 스트랩 옵션이 더 매력적이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돌체비타고요. 스위스 YVY와의 콜라보 제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중 스트랩이 매력적인 디자인이고 홈페이지에서는 남녀 모두에게 좋은 선택이 될 거라고 소개하지만 글쎄요,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더 좋아하실 걸로 보이네요. PRX와 C스타 등으로 연타석 홈런을 치고 있는 티소에서도 새 모델 소식이 있습니다. 텔레미터 1938 크로노미터라는 모델입니다. 국내의 커뮤니티나 SNS를 통해서 사진이나 스펙, 가격 정보까지 모두 공개가 됐는데 이상하게 티소 홈페이지에서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계 자체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공개 후에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국내의 반응을 살펴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기대되는 제품입니다. 또 하나는 PRX고요. 해외 매체에서 부커러와 협업해서 여름을 위한 청콤 PRX를 출시한다는 소식입니다. 이전에도 청콤 PRX가 있기는 했는데 베젤의 디자인과 색깔, 또 다이얼 디자인의 변화가 있는 모델입니다. 스펙 자체는 기존 모델과 거의 동일하고 워낙 예쁜 디자인의 가격도 크게 오르지 않은 725유로로 책정이 되어서 많은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888개 한정판에 부커러 공식 홈페이지에서만 판매를 한다는 게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제니스와 호딩키가 콜라보를 합니다. 호딩키 홈페이지에 제니스와 콜라보를 한 제품이 곧 선보여질 예정이라는 게시글 하나를 올렸고 7월 26일, 그러니까 내일 공개된다는 것 외에는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호딩키 에디션들이 하나같이 호평을 들었었는데 내일이 무척 기다려지네요. 마이크로 브랜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볼더는 신제품 출시와 함께 사전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모델은 벤처 그린 더스크라는 모델이고요.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볼더 특유의 디자인 아이덴티티와 블랙 티타늄 케이스가 인상적입니다. 그린 더스크라고 해서 그런지 왠지 케이스에 은은한 녹색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네요.
저는 시계의 가성비가 좋다는 말에 크게 동의하지 않는 편이긴 하지만 오토매틱 무브먼트의 가공이 어려워서 단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티타늄 케이스를 사용했음에도 339달러로 책정된 걸 보면 매력적인 가격임은 분명합니다. 저는 볼더의 쿼츠 티타늄 제품을 더 추천하곤 했었는데 색상만 마음에 든다면 이 모델로 볼더를 접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베어의 G7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D7을 기반으로 작년에 한정판으로 출시됐던 G7은 베어에서도 꽤 힘을 주고 만든 모델이었고 평가도 좋은 모델이었습니다. 이게 꽤 인기가 많았는지 베어에서는 한정판이 아닌 일반 라인업에 추가시키게 되었습니다. 다이버 혹은 GMT 시계로서의 무난한 디자인과 셀리타 330-2 무브먼트, 200m 방수 성능의 39mm 케이스 사이즈 등이 주요 특징입니다. 선택 옵션에 따라서 다르지만 가격은 대략 1,100달러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가격이나 디자인 등에서 어딘지 아쉬움이 느껴지기도 하는 모델입니다. 최근 연이은 신제품 출시로 큰 사랑을 받았던 티셀은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사장님이 일신상의 이유로 시계 제조 및 주문 발송이 불가능하다는 메모를 남겼습니다. 빨리 쾌차하여 라는 멘트를 보면 사장님 건강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부디 큰 문제 없이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전화 상담 및 게시판 답변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다고 하니까 소비자분들도 이 점 확인하시기 바라겠고요. 스피나커 홈페이지를 보면 꽤 많은 신제품들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한참 전에 소개해드렸던 피카드라는 제품도 신제품이라고 뜬 걸 보면 신제품이라는 범주가 꽤 넓은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뒤마에 새로운 색상도 추가되었고 플루스는 세일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콜라보 한정판도 있고요. 그래도 국내외로 주목을 받고 있는 신제품이 있는데 스펜스입니다. 스피나커 특유의 듬직한 케이스 디자인과 그라데이션 다이얼이 인상적이고 40mm 케이스 사이즈의 미오타 9039 무브먼트의 가격은 650달러입니다. 무엇보다 300m 방수 성능임에도 10.9mm라는 비교적 얇은 두께가 아주 큰 특징이고요. 5가지 색상 옵션이 있는데 제 눈에는 레드 컬러가 가장 예뻐 보이네요. 일본 마이크로 브랜드 쿠오는 SNS 광고를 통해서 한국 직배송이 가능하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쿠오는 2020년에 일본에서 설립되어서 클래식한 디자인과 제법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평을 듣고 있기도 하지만 반면에 시계의 1호차 문제라든지 스펙에 비해서 가격이 약간 높다는 평이 들리기도 하는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이건 차치하고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일본 사이트와 글로벌 사이트로 구분되어 있기도 하고 또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DHL 무료 배송 정보 표기, 또 원화 변경까지 잘 되어 있기도 해서 이전에는 직배송이 안 되었나 싶기도 한데 최근에 SNS 광고가 자주 보여서 소식 전해봅니다. 시계 시장 이슈도 살펴보죠. 브랜드 파이낸스에서는 2022년 패션 브랜드 순위를 공개했습니다. 아무래도 패션이 키워드이니만큼 상위권에는 나이키, 루이비통, 구찌, 샤넬, 아디다스 등이 자리 잡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상위권에 랭크된 루이비통이나 구찌, 샤넬도 물론 시계를 생산하고 있어서 저 순위가 되기까지 시계에 영향이 있었겠죠. 하지만 시계 전문 브랜드는 아니니까 제외를 하고 시계 전문 브랜드만 살펴보면 상위 50개 브랜드 안에 롤렉스, 오메가, 태그 호이어만 랭크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롤렉스, 오메가야 불변의 아이콘과도 같으니까 당연하다 볼 수가 있겠지만 태그 호이어가 조금 의외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아무래도 접근성 있는 가격대와 아이코닉한 모델들, 또 브랜드 자체가 가진 네임밸류 그리고 대중성 등이 크게 반영된 것 같죠. 시계 팬들에게야 구설수가 끊이지 않는 태그 호이어지만 확실히 빅브랜드라는 걸 입증하는 자료였습니다. 대형 시계 그룹 스와치 그룹은 7월 14일에 반기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12페이지짜리 보고서는 사실 저는 이해하기는 좀 어려웠었고요. 요약본을 보면 많은 소매점과 창고에 폐쇄가 있었음에도 꽤 높은 순매출이 있었다고 밝히면서 문스와치가 주요 성공 포인트를 담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반기 전망을 보여주고 있기도 한데요. 여전히 스와치 그룹은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과 아시아에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는 중입니다. 혹시 이런 피규어를 본 적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저는 SNS를 통해서 리버스 팬더 피규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풀스 패러다이스라는 피규어 브랜드에서 제작이 된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몇 가지 신제품들이 공개되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제품은 리버스 팬더 제품이고 배트맨 피규어도 얼마 전에 출시가 되었고요. 또 접점을 찾긴 어렵지만 심슨의 바트 캐릭터와 연계된 제품도 있습니다. 스펙표에도 시계 자체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제품 사진에 핸즈가 없는 걸로 봐선 시계를 활용한 게 아니라 시계가 가지고 있는 닉네임을 활용해서 제품화시킨 걸로 보이죠. 아이디어가 무척 돋보이는 제품이기도 하고 사진으로 봤을 땐 디자인도 완성도도 꽤 좋아서 구미가 당기는 제품입니다. 쿼츠라도 좋으니까 시계가 작동되었으면 시계 팬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었으리라 생각되네요. 모델에 따라서 다르지만 약 300달러에 판매되고 주문 제작이라고 합니다.
지금 주문하면 내년에나 받을 수 있다네요. 아래 링크 남겨둘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경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주 소식도 정리해봤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지속될 거라고 하는데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